요즘 복지관이나 친구 모임에서 불편했던 순간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할머니께서 경로당 문 앞에서 그만 발걸음을 돌리신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 사람이랑은 이야기하기가 싫어진다.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삶의 나침반입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진 요즘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지요? 오늘은 우리가 서로에게 조심해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왔습니다. 얼마 전 한 70대 어르신과 차 한 잔을 나누며 들은 이야기가 아직도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요새는 친구들 모임에 나가는 게 두려워. 다들 자식 자랑, 돈 자랑하는데 나는 그저 구석에 앉아 웃음으로 둘러댈 뿐이야. 그 말씀에 담긴 깊은 한숨이 제 마음을 오랫동안 무겁게 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의 가슴에 오랫동안 머물러 남을 수 있다는 걸 때론 잊고 살지 않나요? 특히나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이고, 집값은 계속 오르고, 물가는 또 얼마나 올랐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를 보듬고 위로해야 하는데, 때로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아 올리고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학벌 자랑에 관한 것입니다. 얼마 전 경로당에서 목격한 가슴 아픈 장면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평소 활기 넘치던 할머님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죠. 그런데 한 할머님께서 손주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우리 손주가 이번에 서울대에 합격했어요. 역시 우리 집안 피를 이어받았나 봐요. 할아버지가 연세대 나왔으니까. 그 순간 옆자리에 계시던 할머님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자리를 피하시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의 손주는 재수를 3번이나 하다가 결국 지방대학에 진학했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그 할머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우리 손주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세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근데 우리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도 제대로 보내주지 못했어요. 그래도 우리 손주는 열심히 사는 착한 아이예요. 그 말씀을 하시다가 끝내 눈물을 보이시는 모습에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대학이 그 사람의 전부일까요? 저는 오히려 이런 분들을 더 많이 봐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인류대학은 못 나왔어도 성실과 노력으로 자수성가하신 분들, 또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내신 분들, 평범한 직장에 다니면서도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분들, 그분들의 삶이 결코 덜 가치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특히 요즘 젊은이들은 얼마나 힘듭니까? 좋은 대학을 가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지만 졸업하고 나서도 취업이 또 다른 산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우리 때는 이렇게 했는데 가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이 참 힘들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자. 이런 말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특별히 존경하는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우리 손주들을 위해 기도를 해. 좋은 대학 가라고? 아니. 자기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행복하게 살라고. 그게 내 소원이야. 이 말씀에 담긴 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성적이나 학벌이 아닌 그 사람의 진정성과 노력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나눈다면 더 따뜻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자녀 자랑입니다. 이게 우리 나이 대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엊그제 장을 보러 가는 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평소 반갑게 인사를 나누던 할머님을 마주쳤는데 그날따라 얼굴이 어둡고 발걸음이 무거워 보이셨어요. 늘 아이고, 우리 동네 꽃님이 왔네 하며 환하게 웃으시던 분인데 그날은 인사를 건네도 고개만 살짝 끄덕이실 뿐이었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할머님, 혹시 어디 편찮으신 데라도 있으세요? 하고 여쭤보았죠. 처음엔 아니야, 괜찮아 하시며 손사래를 치시더니 이내 한숨과 함께 말문을 여셨습니다. 아침에 경로당에 갔다가 그냥 나와버렸어. 다들 자식 자랑하는데 우리 아들은 40이 다 되도록 직장을 못 구하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으니 내가 무슨 낯으로 거기 앉아 있겠어. 그 말씀을 하시는 할머님의 눈가에 맺히는 눈물을 보는 순간 제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자식 이야기만 나오면 숨고 싶어지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자식 걱정에 밤잠 못 이루시면서도 남들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혼자 사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얼마 전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한 어머님이 우리 딸이 이번에 판사가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거든요. 하며 자랑을 하시는데 옆자리에 계시던 다른 어머님이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가셨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의 딸은 심한 우울증으로 몇 년째 집에만 계신다고 해요. 매일 밤 딸 방문 앞에서 한숨만 쉬시는 어머님. 그런 분께 자식 자랑은 얼마나 큰 상처가 될까요? 사실 우리 자녀들이 다 같은 시기에 같은 방식으로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꽃은 자신만의 시간에 핍니다. 어떤 아이는 봄에 피는 개나리처럼 일찍 성공의 꽃을 피우고 어떤 아이는 늦가을 국화처럼 더 늦게 피어나죠. 하지만 늦게 핀다고 해서 그 꽃이 덜 아름답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녀 자랑 대신 이렇게 말씀해 보는 것 어떨까요? 요즘 젊은이들 취업이 많이 힘들죠. 우리 자녀들도 다들 고생이 많아요. 서로 힘이 되어주면 좋겠어요. 자식들 키우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서로 위로하면서 지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히려 더 깊은 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요? 누군가의 자랑이 다른 이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동네 자랑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보니 이웃 간에도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며칠 전 만난 70대 어르신의 이야기가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40년을 한 동네에서 사시다가 전셋값이 감당하기 어려워져서 옆 동네로 이사를 가셨대요. 평생을 함께한 이웃들과 헤어지는 게 마음 아프셨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더 마음 아픈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추억이 그리워 옛 이웃분들 모임에 나가보았더니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아이고, 이제 우리 동네는 못 들어오시겠어요. 집값이 너무 올라서. 우리 동네는 이제 카페도 고급스럽고 사는 사람들도 달라졌다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40년 동안 같이 김장도 하고 경조사도 챙기고 아픈 날은 미역국도 끓여주던 이웃인데 이제는 재산 차이 때문에 선이 그어진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썩을 부셨을까요? 넷째로는 돈 자랑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건 참 조심스러운 주제인데요. 제가 경로당에서 직접 겪은 가슴 아픈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정하게 지내시던 할머님들 5분이 계셨어요. 매일 같이 점심을 드시고 서로의 건강을 걱정해 주시며 손주들 사진도 보여주시며 정겹게 지내시던 분들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한 분이 이런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나는 요즘 아들이 매달 용돈을 200만 원씩 준다니까.
덕분에 백화점 가서 영양제도 사 먹고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주고 아들이 대기업 임원이 되더니 이제야 엄마 노릇 제대로 하는 것 같네. 그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구석에 조용히 앉아 계시던 한 할머님이 자리를 피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분은 늘 말씀이 적으시고 검소하게 지내시던 분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매달 기초수급비로 생활하시는 분이었어요. 자녀분들은 각자 살기 바빠서 명절에도 찾아뵙기 힘들다고 하시더군요. 그날 이후로 그분은 경로당의 발길을 끊으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달만큼만 살자. 이 말씀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형편에 맞춰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200만 원의 용돈이 일상이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매달 10만 원을 아껴 손주 생일 선물을 준비하는 게 큰 기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돈 자랑이 하고 싶어질 때는 잠시 마음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이 말을 꼭 해야 할까? 이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나의 작은 자랑이 누군가의 큰 아픔이 될 수는 없을까? 5번째로는 인맥 자랑입니다. 요즘 들어 더 심해진 것 같은데요. 특히 손주 자랑할 때면 이런 말씀들이 오갑니다. 우리 손주가 다니는 유치원은 의사, 판사 자제들만 다닌대요. 원장 선생님이 나랑 친해서 특별히 자리를 내줬죠. 요즘 우리 아들이랑 골프 치러 가면 전부 기업 회장들 뿐이에요. 다들 나를 어떻게 대접하는지 몰라요. 지난번엔 삼성 부회장님이. 하지만 제가 최근에 만난 한 할머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40년 넘게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신 분이에요. 자식들은 모두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계시죠. 특별한 인맥도 화려한 직함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가게 앞에는 늘 손님들이 줄을 서 있어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채소 한 단을 파시더라도 이거 맛있게 드세요 하면서 정성껏 챙겨주시고 힘들어 보이는 손님이 오면 몰래 덤도 더 얹어주시고 빚이 있는 이웃에게는 외상도 흔쾌히 해주시면서 나중에 편할 때 주세요 하고 웃어주시죠. 그렇게 40년을 하시다 보니 이제는 그분에게 VIP나 일반 손님의 구별이 없답니다. 모든 손님이 귀한 분이라고 생각하시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명품 자랑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 특히 심해진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이런 대화가 오가는 걸 자주 듣게 됩니다. 이 가방 백화점 명품관에서 200만 원 주고 샀어. 비싸도 역시 다르더라고. 들고 다니면 다들 어디서 사셨냐고 물어보지 뭐야. 나는 이번에 명품관에서 옷 하나 맞췄어. 비싸도 격이 다르지? 입고 나가면 젊어 보인다고들 하더라고. 그런데 제가 얼마 전 만난 한 할아버님의 말씀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습니다. 평생을 농사 지으시면서 자식 셋을 키우신 분이었는데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평생 농사를 지으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네. 진짜 좋은 것들은 값이 비싸도 자랑하지 않아.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 되는 벼를 보면 그 벼는 수확할 때까지 고개를 숙이고 있다네. 반면에 알맹이가 없는 벼는 고개를 치켜들고 있지. 사람도 마찬가지야. 진짜 대단한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아.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 한켠이 찡해졌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값비싼 물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가지 자랑에 대해 사실 저도 이해합니다. 자녀가 성공했을 때의 기쁨, 평생 모아서 산 집에 대한 자부심, 손주들 뒷바라지를 든든히 해줄 수 있다는 뿌듯함. 이런 것들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께서 물려주신 속담들을 한번 곱씹어보면 좋겠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 진짜 부자는 고기를 살 때도 민어를 사서 꽁치라고 한다. 말이 많으면 쌀 한 톨도 안 된다.
이런 속담들 속에는 우리 선조들의 오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진정으로 대단한 사람은 굳이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할 줄 아는 것이 더 큰 존경을 받는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자녀 자랑이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요즘 젊은이들 참 힘들지요? 서로 돕고 살아야 할 텐데. 돈 자랑이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돌려보세요. 우리 나이엔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지요. 다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보고 삽시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자랑 한마디의 달콤함은 잠시뿐이지만 그로 인해 상처받은 이웃과의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는 것이 자랑을 나누는 것보다 더 깊은 유대를 만들어내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의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